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그를 돌봐주는 처제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금기의 경계선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6개월째 걷고 있는 이 길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니 아내 은주가 여전히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은주가 좋아하던 시 구절들을 적어둔 수첩이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꽃이 피네. 도현이 조용히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형부. 돌아보니 서현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은주보다 3살 어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또 식사를 거르셨죠? 이래서는 형부가 먼저 쓰러져요. 서현은 도현의 팔을 잡아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다. 도현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이 없어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서현은 의자를 도현 쪽으로 가까이 당겨 앉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형부, 언니가 깨어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현아,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는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도 이제 제게는 가족이 나요. 그 말에 도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거움도 함께 찾아왔다. 병실로 돌아간 두 사람은 은주 곁에 앉았다. 서현은 언니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고 도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언니,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요. 형부가 언니 좋아하는 개나리 가지를 꺾어왔어요. 서현이 은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도현은 창가에 놓인 개나리를 바라봤다. 은주가 봄을 무척 좋아했다. 매년 이맘때면 둘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형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 곁을 떠나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다. 안 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형부가 쓰러지면 언니는 어떡해요? 제발 좀 쉬세요. 서현의 강한 권유에 도현은 마지못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6개월 전 그대로였다. 은주의 화장대, 그녀가 즐겨 입던 옷들, 부엌에 붙어있는 장보기 메모까지. 도현은 은주와의 결혼사진을 들여다봤다. 행복했던 그때의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혼자 중얼거리는 도현의 목소리가 빈집에 울려 퍼졌다. 밤 11시가 넘어서 서현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현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언니 상태는 어땠어? 오늘은 혈압이 조금 안정적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좋은 징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런 시간이 도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순간이었다.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 형부, 많이 힘드시죠? 서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은주가 갑자기 쓰러질 줄도, 이렇게 오래 의식을 잃고 있을 줄도. 형부,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꼭 깨어날 거예요. 서현이 도현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따뜻한 온기에 도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위로가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다. 서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형부,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도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서현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동시에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새벽 2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나가보니 서현이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왜 그래? 그냥.
언니 생각. 도현은 서현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서현아, 너도 많이 힘들지? 나는 나 자신만 생각했네. 아니에요. 형부가 더 힘드실 텐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도현은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도현과 서현 사이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서현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도현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갓 지은 밥. 은주가 해주던 바로 그 메뉴였다. 형부, 아침 드세요. 고마워, 서현아. 식탁에 앉은 도현은 서현이 준비한 식사를 천천히 먹었다. 맛은 은주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점심 도시락 싸드릴게요. 괜찮아.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게. 안 돼요. 요즘 형부가 너무 말랐어요. 언니가 깨어나면 걱정할 텐데. 서현은 이미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도현은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출근길, 도현은 지하철에서 서현이 싸준 도시락을 열어봤다.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와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도시락 뚜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형부, 힘내세요. 언니와 저는 항상 형부 편이에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도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도현 씨, 부인이 정말 세심하네요. 아, 처제가 해준 거예요. 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럽습니다. 점심시간, 도현은 혼자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서현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까지. 저녁, 집에 돌아온 도현은 부엌에서 서현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은주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서현만의 우아함이 있었다. 형부, 오늘 병원에서 언니 상태가 좀 좋아 보였어요. 정말? 네.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은주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도현은 서현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현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내 인생도 있는데. 형부, 지금 그런 것보다 언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에 도현은 가슴이 뛰었다. 자신도 모르게 서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했다. 형부, 회사 일이 많이 힘드세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 그런데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가 깨어났을 때 형부가 아프면 안 되니까. 서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현은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서현아, 너도 무리하지 마. 병원 일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그날 밤, 도현은 서현이 은주의 방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매일 언니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옷장도 정돈했다. 도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현은 은주의 드레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언니가 이 옷을 참 좋아했는데.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은주는 꼭 깨어날 거야. 형부, 만약 언니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서현이 도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도현은 자연스럽게 서현을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 돼. 서현은 도현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 순간 도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며칠 후 서현이 감기에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도현이 먼저 눈치챘다. 얼굴이 빨갛네.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병원에는 갈 수 있어요. 안 돼. 오늘은 내가 병원 갈게.
도현이 서현의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약국에서 해열제 사올게. 푹 쉬어. 형부. 서현의 부른 목소리에 도현이 돌아봤다. 고마워요. 그날 도현은 일찍 퇴근해서 서현을 돌봤다. 죽을 끓여주고 체온을 재어주고 약을 먹여줬다. 마치 아픈 아내를 돌보듯이. 형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조용히 있어. 환자는 환자답게. 도현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현은 순순히 따랐다. 그녀가 잠들 때까지 도현은 곁에 있었다. 밤늦게 서현이 깼을 때 도현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형부, 왜 안 주무세요? 열이 내렸나 확인하려고. 다시 이마에 손을 대는 도현. 이번에는 열이 많이 내려 있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형부. 서현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돌봐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가족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2달이 지나면서 도현과 서현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다. 서현은 도현의 작은 습관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것, 걱정이 많으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간다는 것. 어느 목요일 저녁 도현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다. 큰 프로젝트가 틀어져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형부,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서현이 도현의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렸다. 어떻게 알았어? 이마에 주름이 깊어져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그래요. 서현은 도현을 소파에 앉히고 어깨를 마사지해줬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도현의 긴장이 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언니도 항상 형부 어깨를 마사지해드렸잖아요.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은주의 마사지와 서현의 마사지는 느낌이 달랐다. 서현의 손길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형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고마워, 서현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도현은 서현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사실 회사에서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 아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형부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서현의 위로에 도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현아, 너는 정말 착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해주고. 형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는 사이잖아요. 그 말에 도현의 가슴이 뛰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는 사이라는 표현이 묘한 설렘을 가져다 줬다. 며칠 후 주말, 두 사람은 함께 큰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부부가 함께 장 보는 모습처럼 자연스러웠다. 이거 어때요? 언니가 좋아하던 브랜드예요. 서현이 은주가 즐겨 쓰던 샴푸를 들어보였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자. 계산대에서 점원이 말했다. 부부세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도현과 서현은 당황했다. 서현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점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부, 아까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신과 서현이 부부로 보일 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은주에 대한 그리움, 서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까지. 새벽 1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나가보니 서현이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잠이 안 와? 네, 형부도 그런가 봐요. 도현도 서현 옆에 앉았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부,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서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현은 놀랐다. 무슨 말이야? 언니는 의식이 없고 저희는 이렇게 함께 살고 마치 부부처럼. 서현아, 우리는 그냥 서로를 돌보는 거야. 가족으로서. 맞아요. 가족으로서.
하지만 서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형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저 형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언니 일로 힘들 때도 형부가 있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도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현의 얼굴이 붉어졌고 도현의 호흡이 빨라졌다. 형부, 서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도현의 손이 서현의 손 위에 올려졌다. 그 순간 전기 같은 느낌이 두 사람을 관통했다. 하지만 도현은 급히 손을 뗐다. 미안해. 나 잠시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요. 저도. 서현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늦었으니까 이제 자자.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고 작은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며칠 후 서현이 도현의 셔츠를 다리고 있을 때였다. 도현이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서현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당연한 일이에요. 서현이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불과 몇 센티미터의 거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도현은 서현의 떨리는 속눈썹을 볼 수 있었고 서현은 도현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형부, 서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안녕하세요. 은주 씨 보호자이시죠?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요. 도현과 서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은주의 상태는 악화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호전을 보이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언니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은주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서현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은주와의 결혼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3개월째 은주의 상태는 여전했다. 의사는 장기간의 혼수 상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말을 들은 도현과 서현은 더욱 절망에 빠졌다. 형부, 정말 언니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병원 카페에서 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서현아, 포기하면 안 돼. 은주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도현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형부, 오늘 저녁은 제가 형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서현의 작은 배려에도 도현은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자신이 싫으면서도 서현의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형부, 회사에서 휴직하는 건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아.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몸이 중요해요. 언니가 깨어났을 때 형부가 아프면 어떡해요? 서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서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서현아, 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형부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도현은 서현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금요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이 어둡고 조용했다. 서현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서현아, 무슨 일이야? 도현이 문을 노크하자 곧 문이 열렸다. 서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형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고.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도현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은주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현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도현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형부, 저 정말 무서워요. 언니를 잃을까봐. 서현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 돼. 서현이 도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현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서현의 떨리는 입술이 보였고 도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형부, 서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손이 서현의 뺨을 향해 움직였다. 서현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서현이 잘 부탁해. 쓰러지기 전날 밤 은주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 그 순간 도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깨달았다. 도현은 서둘러 서현에게서 떨어졌다. 미안해. 우리 이러면 안 돼. 서현도 금세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형부. 제가 너무.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든 상황이니까. 하지만 알아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은주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서현의 방에서도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기류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서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어젯밤 일은 잊자. 서현아,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지된 경계선을 넘을 뻔했던 그 순간을 말이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은주의 상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도현과 서현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부, 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도현의 가슴이 아팠다. 서현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현아,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니를 돌봐야 하는데 또 저희 관계도 복잡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은주에 대한 사랑, 서현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자신을 정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어디 가는 거야? 형부,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언니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구해서 하시고 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어요. 도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현아, 정말 가야겠어. 네,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건 언니에게도 저희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서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마웠어. 정말로.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지냈을지. 형부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으려고 했던 거. 서현아,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이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지. 서현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현도 따라 나섰다. 형부, 언니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연락해주세요. 그럴게. 그리고 넌 행복하게 살아. 형부도요. 서현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서현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은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말이다. 그날부터 도현은 혼자서 은주를 돌봤다. 전문 간병사를 구해서 기본적인 돌봄은 맡겼지만 매일 병원에 가서 은주와 시간을 보냈다. 여보, 서현이 떠났어. 우리 둘만 남았네. 은주에게 말하는 도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흔들렸어. 서현이에게 끌렸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외로움이었고 위로에 대한 갈망이었어. 도현은 은주의 손을 잡고 계속 말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게 진짜야. 며칠 후 도현은 은주가 좋아하던 봄꽃들로 병실을 장식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마치 봄이 병실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여보, 봄이 왔어. 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봄이. 그날 밤 도현은 병실에서 은주 곁을 지켰다. 예전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좋아하던 시를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시를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은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보? 도현은 놀라서 은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검사와 확인 후 의사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의식 회복의 징조입니다. 곧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도현, 오빠? 여보, 돌아왔구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은주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기억을 되찾고 말하기 연습을 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어.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서현이는 어떻게 지내요? 그 질문에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서현이는 자기 일을 하러 갔어. 네가 깨어나면 올 거야. 서현이 병문안 온 것은 은주가 깨어난 지 일주일 후였다. 그녀는 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 언니, 서현아, 많이 컸네. 두 자매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도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었다. 서현아, 오빠 많이 도와줬지? 은주의 물음에 서현과 도현은 눈을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깨끗한 이해와 용서가 있었다. 언니, 형부가 정말 언니만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흔들린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도현은 은주만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6개월 후 도현과 은주는 다시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이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다. 오빠,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전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현과 은주는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도현이 말했다. 여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그 순간 도현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경계선 위에서 흔들렸던 마음은 결국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금기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시험을 이겨낼 때 더욱 깊어집니다. 도현은 어려운 선택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